미안한데 이거 해줄 수 있어? 사실은 미안할 게 없죠.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아니 뭐 그것까지 해야 돼 팀장이?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후배들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저는 정말 많이 공감하거든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 어떤 그 친구의 사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차 기획자 대행사출 신입니다. 좀 주제 넘을 수는 있는데 꼭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마이스 기획회사를 다니는 우리 중간 관리자 이상의 어떤 팀장님들께, 이거는 뭐 근데 제가 뭔가 당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 공유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들 공감할 만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악플이 달리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팀장을 잘 만난 편이었거든요. 인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조용조용히 일 욕심도 좀 있는 사람이라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팀장이 되고 싶었고, 그러면서 팀장의 로망이 생겼죠. 내가 팀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팀장이 되고 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공감하시죠, 팀장님들? 이제 팀장님이라는 저는 되게 이제 매력적인 게 이 팀장의 포지션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은 일대로 또 해야지, 또 회사 늙은이들 상대 또 해야지, 실적 스트레스 받아야지, 또 애들 또 휴가 보내야지, 또 퇴사를 면담해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팀장의 무게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관리자, 이 팀장이라는 거를. 팀장 힘들다가 초점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럴 거면 팀장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MZ 세대는 어쩌네 일하기 힘드네 이런 얘기 해도 사실 관리자를 한다고 하면은 책임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팀장이 가져야 될, 이 마이스 기획회사 팀장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팀장과 팀원은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내 팀원들은 동료예요. 내가 그들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사장님들,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린 동료입니다, 동료.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 지시하는 태도가 마치 이제 사용자처럼 군다? 팀장이? 그러면은 팀원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또 그렇지 않거든요. 팀원이 사용자처럼 팀장이 군다? 자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시만 한다? 막 그런다고 하면은, 아니 같은 월급 받으면서 왜 저러지? 왜 자기는 안 하지? 지가 하면 되지 왜 안 하지? 왜 나만 시키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학교 선배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후배들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저는 정말 많이 공감하거든요. 왜냐면은 윗사람한테는 그냥 뭐 속된 말로 기면 된다 하잖아요. 충성심 보이고 하면 되는데 이제 후배들한테는 모든 게 기준에서 완벽해야 되거든요. 어떤 평균적인 거 이상이어야 되고 업무력부터 시작해서 태도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후배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들의 눈은 진짜 날카롭단 말이죠. 뒤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팀장이면서 관리자라고 하면은 정말 동료라는 생각으로 같이 일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팁 하나 드릴게요. 업무를 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배운 거거든요. 이제 종합광고대행사 한 그 SMCNC의 팀장님이 계신데 되게 부드럽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정말 잘 시켜요.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화법 자체가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야? 바빠? 미안한데 이거 해줄 수 있어? 미안한데 이거 해줄 수 있어? 사실은 미안할 게 없죠.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근데 바쁜데 미안해. 근데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거절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업무를 이제 전달을 할 때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아랑 어 차이예요. 네, 누군가한테는 뭐 이제 업무 전달 할 수 있죠. 이거 하고 이거 해. 이거 몇 시까지 며칠까지 나 주면 돼. 라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어. 나이스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업무 환경상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팀장이 이 관리자로서 화법 하나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상 사무는 공무에 우선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열에 한 그 9은 그렇게 생각해도 열에 하나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팀원의 사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팀원의 사적인 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쁠 때 무슨 뭐 일이 터져도 이제 내가 몸빵을 해서라도 그 친구의 사적인 일을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날인데 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친구를 휴가 보내는 거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 어떤 그 친구의 사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순간에는 아니 당연하지, 내 사적인 일이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도 당연히 너 사적인 일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어. 그래 당연하지 라고 해서 그때 내 일을 봤단 말이죠. 물론 제가 없어서 누군가는 그걸로 또 고생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때 그랬을 때 내 사적인 일을 우리 회사에서 존중해 줬구나.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 고마운 마음은 뭘로 변해요? 충성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칙, 정말 쉬운 원칙이긴 하지만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항상 직원, 동료들의 사적인 일을 지지해주고 우리 업무보다 우선시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성격에 따라 이제 동료를 대하는 섬세함이에요. 아니 뭐 그것까지 해야 돼 팀장이?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같이 일할 사람이 없고 팀 안에 팀장만 남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팀장은 그거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동료의 성격에 따라 그 친구를 대하는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이하다고 이제 뭔가를 생각하는 그 기준이 결국엔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 기준에 내 프레임에 내 기준과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리감이 굉장히 이제 멀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특이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게 다 자기가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랑 섞여 지내다 보면은 다 달라요. 이 성격의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 다르고 어떤 거를 마주하는 자세부터 이 미세한 성격 차이 거기에 따라 내는 결론 같은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팀원이라면 그래도 돼요. 자기 쪼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 난 원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이렇게 살래. 팀원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팀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자는 말 그대로 그걸 알고 맞추어서 그 동료들의 프레임에 맞게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기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동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능력이 안 되면서도 일 욕심만 많을 수 있고 승진에 눈이 먼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남혐이나 여혐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친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긴 직장이고 같이 일을 도모해야 되고 나는 그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팀장이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직장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고요? 예전이랑 다르게 훨씬 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 그래도 퇴사율이 많은데 또 동료를 내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손자병법에서 본 이야기인데 정말 저는 30대 때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도 저도 팀장을 하고 있었고 윗사람들한테 스트레스, 팀원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였는데
진짜 이기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답은 쉬워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기는 게 뭘까라는 생각 여러분 하면 됩니다. 진짜 이기는 거는요, 내가 내 성격대로 내 프레임대로 세상을 사는 그 자유로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팀장으로서 원하는 게 뭐야? 팀장이 얻어야 될 게 뭐예요? 팀원들이랑 열심히 전우회를 쌓아서 성과를 내고 같이 연봉을 높이고 살림살이 같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친한 동료로서 그 직장이 아니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팀장으로서 위너가 되는 길인데, 그걸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소통의 기술과 섬세함 같은 거 가져가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걸 얻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수틀리면 바로 퇴사 가능한 팀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노력부터 이제 팀장이라고 하면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제가 넘을 수 있었겠지만 제 이야기를 그냥 공유해 봅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